나 좋아하는 거는 진짜 적당히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서지우랑 그만 엮여야 돼. 괜히 나랑 휘말려서 인생 또 꼬일 뻔했어. 툴툴거리는 친절. 또 나 잡으면 땐 너도 헷갈린다는 거다. 약을 먹고 쓰러진 지우는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경도는 곁에서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경도를 2번이나 말없이 떠난 지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얼마나 힘들었기에 죽으려고까지 했던 걸까? 지우가 경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숨이 턱 막히는 밤이었다. 약을 먹고 쓰러진 지우는 응급실로 실려가고 차가운 불빛 아래서 위세척을 받는다. 그 옆에서 경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다. 손을 잡아줄 수도,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는 자리에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경도의 머릿속엔 같은 질문만 맴돈다. 지우는 왜, 무엇 때문에 2번이나 말없이 떠났고 다시 돌아온 걸까? 얼마나 힘들었기에, 어디까지 몰렸기에 죽으려고까지 했던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20살, 가장 사랑했던 그 시절. 지우는 경도가 가장 힘든 하필 그때 이별을 고했다.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몇 년 후 갑자기 다시 나타나 경도의 삶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은 여자, 서지우. 사실 지우는 미국 유학을 끝까지 미루고 싶었다. 경도의 곁에 더 있고 싶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20살의 사랑이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진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환영해준 연극 동아리 사람들, 그리고 내내 웃게 되는 공간. 그 학교 학생도 아니지만 가장 학생답고 풋풋했던, 살아있는 것 같았던 유일한 시간. 결국 엄마는 알라낸다. 지우가 가짜 학생으로 남아 이름도 배경도 미래도 없는 남자에게 진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엄마는 차갑고도 정확하게 지우를 옥죄어온다. 네가 여길 떠나지 않으면 그 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엄마가 더 화나게 하지 마. 그 협박 앞에서도 지우는 오히려 경도를 더 뜨겁게 사랑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고 더 깊이 빠져든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들려온 사고 소식. 경도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대수술. 길어지는 중환자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경도의 집은 세탁소를 팔아야 했고 경도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하루하루를 가장 치열하게 보내던 경도의 청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틈을 지우의 엄마는 놓치지 않는다. 그 친구의 삶을 되찾아 줄 테니 너는 조용히 한국을 떠나. 학업을 마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면 돼. 지우는 선택한다. 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랑을 살리기 위해 떠나는 길을. 경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기로. 회차가 거듭되면서 드라마는 왜 서지우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침묵의 무게가 조금씩 드러난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지우.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에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그대로 두고 온 기분이었다. 사람 하나, 계절 하나,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시간까지. 뉴욕에서의 지우의 일상은 예상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진다. 수업은 빠지기 일쑤였고 우울증 약의 하루를 의지하며 버텨다.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밤이 길어질수록 지우는 유흥과 약에 가까워진 친구들 곁을 맴돌았고 아슬아슬한 선택들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을 힘을 점점 잃어갔다. 졸업은 자꾸 늦어지고 미국에서 방황하는 지우의 모습을 지켜보던 언니 지연은 결국 부모를 설득한다. 지우 저대로 두면 안 돼요. 이제 그만 한국으로 불러들여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지우를 엄마 현경은 가만두지 않는다. 지우에게 쉬는 시간 같은 건 허락되지 않았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한다. 조진원. 지우의 남편이 될 남자이자 바람 잘 날 없는 방랑아 이웃. 진원 역시 방탕한 유학 생활을 보내다 부모의 압박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둘 다 결혼에 대한 의지는 없었고 사랑은 더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사람에게 결혼은 가장 손쉬운 탈출구였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 각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합의. 그래서 둘은 사랑 없이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지우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진원은 술과 약,
여자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지우는 그 곁에서 점점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원은 지우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방탕한 삶에 익숙한 남자였지만 한때는 지우와 정상적인 결혼을 꿈꿔보기도 했다. 그러나 지우는 진원을 보지 않는다. 그의 손길에도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진원은 지우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바깥으로 더 위험한 선택으로 스스로를 내몰았는지도 모른다. 결혼 이후 지우의 인생은 더 고요해졌고 그 고요는 외로움으로 변해간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멀리서 경도를 떠올린다. 직접 연락하지도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저 마음속에서만 바라본다. 지우에게 경도는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기억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지우는 결혼 후에도 경도와의 오래전 추억으로 그리고 가끔 경도의 삶을 훔쳐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지우 아버지의 죽음이 찾아온다. 늘 엄마의 차가운 눈빛과는 달리 지우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감싸주던 사람. 지우가 비틀거릴 때마다 말없이 옆에 서 있던 아빠였다. 지우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애쓰던 아빠의 죽음은 지우를 또 한 번 크게 휘청이게 만든다. 이번엔 버틸 손잡이조차 없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유산 상속 문제와 집안에 얽힌 오래된 과거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편에 서 있어야 할 남편 진원마저 이미 밖으로 마음이 나가 있다. 지우는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자신에게 가장 따뜻했던 아빠의 죽음, 그리고 곁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 그때 지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른다. 이경도. 지우는 아무 계획도 없이 경도의 회사로 향한다. 무작정 찾아간 동훈일보 로비. 그곳에서 경도는 오래전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우를 본다. 그리고 묻지 않고 지우를 받아들인다.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저 말없이 지우를 끌어안는다.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다시 제대로 된 숨을 쉰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한다. 정확히 말하면 지우가 경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다. 그 며칠은 지우에게도 경도에게도 20대 이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 그냥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 경도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던 시간.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는다. 지우에게 언니 지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온다. 어디서 지내고 있니? 네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그리고 전해진 진실. 지우는 엄마가 바람을 피워 낳은 혼외자였다. 그 사실을 자신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순간 지우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진다. 엄마가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왜 늘 자신에게만 그토록 엄격했는지, 아빠가 왜 그렇게 자신을 더 애틋하게 품어줬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만 그 완성은 너무 잔인했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살아오면서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떠오르는 얼굴 하나, 딱 한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 이경도.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우는 또 한 번 떠나기로 결심한다. 경도를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도피처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혼란과 상처로 그의 삶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우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는다. 그저 경도가 선물해준 500원이 들어있던 시계 하나만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지우를 찾아 헤매며 경도는 무너진다. 매일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틴다. 밤이 되면 혹시 오늘은 지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문을 열어본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날들의 반복. 점점 예의어가는 경도는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된다. 1년이 넘는 휴직 끝에 겨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경도. 하지만 여전히 그는 모른다. 지우가 왜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20살의 지우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경도에게 이별을 고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30이 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 잠깐 그의 곁에 머물다. 또 한 번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여자, 서지우. 만난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우가 남기고 간 흔적은
경도의 인생의 몇십 배의 후유증으로 남았다. 그렇게 경도는 15년이 넘는 시간을 지우를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 사람처럼. 결국 친구들은 두 번째 이별 후 완전히 무너진 경도를 보며 말한다. 이제는 정말 지우를 다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또다시 나타난 지우. 경도의 일상을 뒤흔들고 자살 시도라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경도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버린다. 이제 경도는 알아야만 한다. 지우가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다시 돌아와 자기 인생을 흔드는지, 도대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건지. 하지만 이 모든 질문의 끝에 경도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의 진심만 남아있다. 그냥 지우가 내 옆에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지우 역시 다르지 않다. 경도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렵다. 자신이 행복해질수록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지우를 바깥으로 밀어낸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군가의 인생에 끝까지 남아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둘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계속 엇갈린다. 그 사이 지우의 언니 지연의 알츠하이머를 이용해 자매를 점점 더 옥죄어오는 남자 민우.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지연의 기억을, 지우의 불안정함을 하나의 기회로 계산하는 빌런의 압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이경도는 선택해야 한다. 기자로서의 원칙이 아니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한 각오를. 이 사랑을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흘려보낼 것인지. 지우와 경도의 오해와 진실은 과연 언제쯤 서로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드라마는 왜 이렇게까지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을까? 2025년 인생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의 재미있는 해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드라마의 숨은 의도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20에도 같고 28에도 걱정하는 거잖아. 사랑이야? 희한해 하여튼.